1944년에 핵자기, 자석 자기, 그 자기 공명이 있다는 것을 최초로 세계에서 발견한 아이작 라비가 노벨상을 타게 됩니다. 물리학 노벨상이죠. 그런데 물리학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아이작 라비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남겼어요. 기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남들이 생각 못하는 세계 최초로 그 많은 발견들을 하게 됐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훌륭한 이 물리학자를 오늘의 나를 만드신 거죠. 사실 내가 브루클린 그 마을 동네에서 살았는데 내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그 유대인 다른 어머니들은 내 친구들이 학교 갔다 오면 꼭 그래요. 얘야, 너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했니?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아이작, 이틀 말로 이지죠. 이지, 너 오늘 학교에 가서 무슨 멋있는 질문을 했니? 굿 퀘션. 선생님에게 뭔가 정말 놀라운 질문을 했냐? 이런 이야기를 자기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서 선생님에게 그럴듯한 질문, 정말 자기가 몰랐던 것을 질문함으로써 알고 오는 것. 이래서 끝없이 질문하는 습관을 우리 어머니가 매일같이 학교에서 데려오면 너 선생님한테 오늘 무슨 굿 퀘션을 했냐? 무슨 멋있는 질문을 했냐? 무슨 그럴듯한 질문을 했냐? 훌륭한 질문을 했냐? 질문을 하는 것을 몸에 배도록 한 것이 우리 어머니고, 그렇게 끝없이 모든 자연현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알려진 법칙이나 안 알려진 것이나 끝없이 질문하는 그 습관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한 업적을 만든 것이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 가슴이 뜨끔하죠? 우리 어머니들 뭐라 그래요? 학교에서 싸우지 말고 애들하고 잘 지냈냐? 잘 친하게 놀았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공부 잘하는 애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이 말을 존중하고 선생님에게 말을 잘 듣는, 복종하는 그 교육 중요하죠. 그러나 너무 이것을 강조해서 남의 말에 복종하고 선생님 말에 따르기만 하고 친구하고서도 그냥 사이만 좋게 놀려고 하다 보니까 나만이 생각하는 유별난 질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자기만의 세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창조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어느 것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내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생각 못한 걸로 해서 노벨상을 탈 정도의 특이한 물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의 교육법, 다른 유태인도 하지 않은 그 특이한 유태인적인 하나의 교육법이라고 알려진 질문하라. 이것이 그의 하나의 장점이었다는 거죠. 정말 과학자를 만들 하나의 키워드였다는 거예요. 질문하라. 굿 퀘션. 쓸데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좋은 질문을 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말이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응답하라 이게 말이에요. 굉장히 유행해요. 응답하라 하는 데만 정신이 있지 질문하라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청문회 가봐도요. 그 질문들 막 하는 게 질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 보고 응답하라. 응답하라. 너 이러지 않았느냐? 좋은 질문이 아니라 응답을 요구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우물가에서 숭늉을 내오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의 질문이 성숙하게 익어가고 거기에서 하나의 해답이 나올 때까지 끝없이 질문하는 그 기능 속에서 핵, 자기의 공명 같은 인류 최초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개중에는 이럴지 몰라요. 아유, 그거 핵자기 그 공명 같은 거 그거 해서 뭐래요? 그 노벨상 타면 뭐래요? 당장 지금 배가 고픈데? 아, 당장 우리 사회에는 말이죠. 부정부패로 깔려 있는데 무슨 뭐 질문할 게 뭐가 있어요? 옳은 말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GPS 사용하죠? 또 정확한 그 시계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 같은 시계 맞추느라고 했는데 딱 켜놓으면 그냥 시계 나오죠? 그게 뭐예요? 원자시계라고 아시죠? 0.0001초도 안 틀리는 원자시계. 바로 이 사람이 발명한 원자핵의 자기 공명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오늘날 원자시계입니다. 정확하죠?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GPS와도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것도 무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날 이런 걸 만들자고 그걸 연구했겠어요? 아니죠. 원자 물리학을 하다 보니까 핵이 있고 핵에도 자장이 있다는 것, 자기 공명을 한다는 사실을 관찰로 알아본 거죠. 끝없는 질문 속에서 새로운 해답을 얻은 것이죠. 그 증거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의 질문하라는 말만 아니라 이런 말도 합니다. 물리학자란 피터판이다. 놀라워요. 그 피터판 그 어린애 있잖아요. 영원의 어린애, 늙지 않은 어린애. 물리학자가 그 어린애라니, 피터판이라니, 동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어른이 되어서 호기심을 사라져요. 우리 어렸을 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엄마 새가 왜 울어? 해가 왜 떠? 왜 밤이 되면 깜깜해? 보통 사람은 질문하지, 어른들은 절대로 질문하지 않는데 어린아이들은 황당무계한 질문들을 합니다. 사실 어른들이 애 키울 때 제일 고민하는 것이 애들이 쓸데없는 질문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질문하고 왜 밥이 왜 끓어? 왜 냄새나? 별걸 다 묻죠. 그래서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어린애들을 질문을 하지 못하게 하나? 어떻게 하면 얘들 입을 틀어막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걸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찼어요. 구름 하나 흘러가는 거, 티끌 하나 움직이는 것도 놀라움이었어요. 근데 벌써 초등학교만 가도 이상한 질문하면 선생한테 야단받습니다. 어른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어른들도 모르면서 물어보면 거북한 질문하면 그것도 모르냐?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라. 아이자크의 어머니처럼 너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니? 얼마나 좋은 질문거리를 널 발견했니? 이게 아니라 어린애의 호기심을 짓밟았죠. 근데 피터판은 어땠죠? 영원히 호기심을 짓밟히지 않고 나이를 먹어도 어린이의 그 천진난만한 호기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아이 그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 그게 피터판입니다. 사실 피터판 보면요, 참 아름다운 대사 많이 나옵니다. 아이들 자지 마라 이거예요. 자지 마라. 왜 자고 일어나면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렸을 때 이거 순수한 호기심에 가득 찬 놀라운 이 세계, 바람 불고 구름 흘러가고 풀잎에 꽃 하나 피는 거 봐도 가슴이 설레는 모든 이 우주가 설레였던 그 호기심, 그걸 어른이 되면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들지 마라. 잠들고 나면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잠자지 말아라. 이런 아주 놀라운 대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노벨상을 못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렸을 때의 그 지적 호기심, 상상력, 이걸 우리 어른들이 짓밟았다. 초등학교 교육부터가 호기심을 길러주고 질문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떠든다고 야단치고 쓸데없는 수업 방해한다고 질문을 싹을 자르고, 학교에 가면 우리가 묻고 선생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험은 거꾸로 주세요. 선생님이 묻고 우리가 답변을 쓰더라고. 그게 시험이야. 그게 선생님이 답변하고 어린아이들이 묻는 이 교육체계, 대학생이 돼도 이 교육체계, 끝없이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노벨상을 탈 수 있는 세계의 가장 놀라운
한 천재, 한 과학자, 한 예술가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응답하라가 아니다. 질문하라.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는 기능으로 가면은 스스로 자기는 지적 호기심 속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가슴 속에 싹 트는 의문, 질문, 여기에서 해답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젊음의 탄생에서 말했죠. 누가 인생이 뭐냐라고 어려운 문제, 추상적인 문제를 물으면 그렇게 답변해라.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를 지나는 것, 그게 인생이다. 물음표를 가지면 언젠가 그 질문이 해결이 될 때 기쁜 거예요. 느낌표가 오는 거예요. 물음표 없는데 어떻게 느낌표가 옵니까? 느낌표 없는데 어떻게 물음표의 의미가 생깁니까? 물음표와 느낌표가 한 몸이 되어 있는, 실제로 ISO 컴퓨터 쳐보세요.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의문부에다가 감탄문을 찍은 한 글자가 있습니다. 가슴에 낙인을 찍듯이 이 문자를 찍으세요. 물음표와 느낌표가 공존하는 그 강렬한 문자 영상이 여러분들을 1944년 물리학상을 탄 아이자크 라비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대한 과학자로 만들었다 하듯이 바로 이 물음표, 느낌표가 한 몸이 된 그것이 아이자크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죠.